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스토리가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에 대한 빤한 스토리, 결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일단락 됐습니다. 뭐 낸실행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낸실행과는 뭐 좀 다릅니다. 낸실행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도 했고 집도 얻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발표만 하고 두 사람이 동거를 했을 뿐, 그리고 남현희 씨가 빨리 각성해서 집에서 탈출하는 걸로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스토리가 결말이 내려졌습니다. 전청도 씨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왜? 남현희 씨가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발 현실을 자각해라. 남현희 전청조 탈출 현장. 이런 기사까지 떴습니다. 남현희 씨가 집에 나와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디스패치가 이렇게 사진에 담았는데요. 난리가 난 그날 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청조가 노래방집 딸내미다. 전과가 있다. 남자 여자 성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쳤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모습도 사진이 나오면서 전청조의 베일이 벗겨졌죠.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행각도 10분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죠. 어제 오후에 남인 씨는 전청조 씨에게 이 쏟아지는 기사와 관련해서 내용을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남인 씨에게 도대체 파라다이스 소녀는 맞냐? 재벌 3세 맞냐? 라고 물었고 전청조 씨가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 다 사실이냐 아니라고 묻자 전 씨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꾼들이요. 사기 칠 때 이 진짜 가짜를 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정조 씨가 사실인 거, 사기친 거, 지금까지 계속 사기쳐온 거, 여자인 거 맞죠? 강화도 노래방집 딸인 거 맞죠? 아닌 거 남자라고 한 거 아니다. 여자잖아요? 이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게 따져 물었던 그 자리에 전청조 씨에게 억대 투자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무려 4-5명이 몰려들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전청조 씨 사기 행각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아, 아차하면 나도 사기 피해를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청조 씨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4-5명 누구냐? 어떻게 집까지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아마 전청조 씨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이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 4-5명이 아마도 전청조 씨와 같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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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저도 또 시그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밤에 이렇게 막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술도 마시고 뭐 얘기하고 뭐 내가 어떻게 성공했느니, 왜냐면 집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성공했느니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그래하고 해서 사기를 당한 분도 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정말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전 씨가 상장 회사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겠다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는 이 피해자들이 직접 눈앞에 있으니까 훨씬 더 각성이 빨랐습니다. 피해자들이 막 지금 전청조 씨한테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아 빨리 돌려달라고 하니까 남현희 씨가 나도 몰랐다. 나도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전청조에게 나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사냐. 나 한국 떠나야 되느냐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 남현희 씨가 너무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전청조 씨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임신 테스트기를 줬다. 아니 성전환 수술자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리고 뭐 병원을 데리고 다닌 것부터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병원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남현희 씨에게 "나는 감독님 보고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전청조라는 사람이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더 전청조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남현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 뭐 저 정도면 믿을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졌던 겁니다. 그 말에 남현희 씨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구나. 전청조가
나를 팔아서 신용도를 높인 다음에 투자금을 받았구나. 자신이 선물 받은 차, 명품, 가방, 옷 등등등등이 다 거기서 나온 거구나. 순식간에 모든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또한 집 안의 풍경이 이랬다면 집 밖의 풍경은 어땠습니까? 남현희 씨 가족들이 남현희 씨를 데리러 온 겁니다. 남현희 씨 어머님께서 남현희 씨 구하기를 나섰습니다. 왜냐면 남현희 씨 어머니께서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겁니다. 또한 남현희 씨의 조카까지도 전청조에게 투자를 해서 지금 사실상 돈이 떼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더 용이했던 어머니께서 딸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남현희 씨를 구하러 간 겁니다. 시간은 오후 5시. 이때도 엄청난 기사들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현희 모친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오랜 시간 남현희를 설득했습니다. 남현희 씨가 이런 상황을 직접 오전에 봤지만 이 집까지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전청조와 관계를 끊기까지는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을 몇 시간 만에 인연을 끊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설득했고 현장에는 전청조 투자자들도 있었다. 자, 남현희 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족들이 제발 현실을 자각해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 나섰고 투자자들 나서서 남현희에게 전청조의 실체를 전했다. 가족들은 또 경찰을 대동했습니다. 만약에 남현희 씨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저항할 경우에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남현희 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남현희 씨의 저항보다도 이 전청조 씨의 저항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전청조는 집에 없었고요. 그리고 남현희는 지하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다음에 자신이 선물 받은 벤틀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차를 타고 성남 도촌동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현희 씨의 탈출 소동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걸로 끝난 건 아니죠.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모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새벽 1시요. 그래서 남현희 씨의 어머니께서 이 전청조 씨를 스토커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했으나 한 5시간 만에 전청조 씨가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청조 씨의 성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성전환 수술 관계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증이 2개다. 하나는 1, 하나는 2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청조 씨의 성은 바로 2로 시작되는 여자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중앙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청조가 주민등록상 2로 시작하는 여성임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르몬 주사 같은 건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이 외형이 남성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도 바뀌고 피부톤도 바뀌고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도 그대로였고 또 수염도 나지 않았고요. 또 피부톤도 여성이었습니다. 성전환 수술까지 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라면 이 호르몬 주사까지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니까 아마 전청조 씨는 저는 수술까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전청조 씨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 이 전청조 씨가 직원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지금 현재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이 전청조 씨의 전화를 받은 이 사람이 저는 직원일 뿐이다. 우리 대표님이 나한테 휴대폰을 맡기고 가셨다. 나와 연락은 되지만 이틀 정도는 좀 쉬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청조가 쏟아지는 매체들의 전화, 전청조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의 전화를 받는 것이 무척 두려웠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지금 직원에게 휴대폰 전화를 맡기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도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전청조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사기를 쳤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전청조는 어떻게 사기쳤을까요? 전청조는요.
컨설팅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파라다이스의 혼외자, 그리고 재벌 3세, 굉장히 능력이 있고 IT 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부분으로 과시했습니다. 뭐 경호원을 대동한다든지 명품을 입고 다닌다든지 고급차를 탄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청조가 사람들을 꼬여냈는데요. 한 구의회 의원입니다. 이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청조를 독서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해서 강연하게 한 A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와 이런 모임을 만들고 강연자로 내세운 이 사람도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지만 사기를 당할 뻔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전 씨가 파라다이스 시티 상속자라고 사람들에게 속였다. 그러면서 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 핀다 등으로 1,500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장 제출했다. 그리고요, 저는 또 솔직히 이 경호원의 실체도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일당이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청조 일당, 남현이 가족까지 사기 대상으로 삼았다. 전청조의 경호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 조카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의 조카도 전청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3차례 억대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속였느냐. 상장 회사에 1년 정도 투자하면은 1년 뒤에 이자 포함 투자금을 더 지급하겠다. 그리고 남현희 씨 조카뿐만 아니라 지인 등 여러 명이 또 투자 사기를 당했고 현재 드러난 금액만 4-5명이 전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 이 금액만 10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 10억 원입니다. 전청조 씨는 뿐만 아니라 같은 주상복합에 사는 유튜버 로얄남에게도 6월 초에 접근을 해서 투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51조의 예금 잔고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8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1조의 예금 잔금이라. 그렇다면은 은행 잔고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 금액 아닙니까? 개인 은행에 51조의 예금 잔고가 있다니요. 이거를 믿은 사람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전청조가 투자를 권유했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증언입니다. 전청조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금리 7.60에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대출 결과를 받으니까 전청조가 그러면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1,500만 원 대출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 A씨가 전청조에게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주면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청조가 대출이 가능해야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라. 그러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A씨가 다행히 전청조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잠적해 있는 전청조. 이게 지금 이 사건이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알려지는 대로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